이번 시간에는 먼저 과제부터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조금 많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려면은 탑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확인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10cm, 여기 10cm, 여기 20cm죠. 그러면은 여기는 5cm만 가고 여기는 10cm 가고 이런 식으로 절반을 한번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15cm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 가고서는 시작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기준을 잡으려고 그어놓은 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5cm, 그리고 여기서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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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자, 여기 20cm, 그리고 여기 5cm. 자, 이렇게 절반을 그렸어요. 이 절반을 그린 거를 미러를 하면 되겠죠? 미러를 해서 잡아줍니다. 자, 그럼 얘와 얘를 결합하게 되면은 십자가 원본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요 아래 이 부분에 원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위로 카피를 해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5mm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카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5mm 올라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간격 띄우기를 해줄 겁니다. 이 간격 띄우기를 몰라가지고 제대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2mm 간격 띄우기죠. 2mm 간격 띄우기를 해서 얘를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2mm로 이동해주면 되겠죠. 자, 이동 툴 눌러주고 한 칸, 두 칸 이동해주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래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도 간격 띄우기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볼 수가 있죠. 얘를 이동을 눌러가지고 한 칸, 두 칸 이동을 해주면 지금 어느 정도 뼈대는 다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를 가지고 자, 이제 로프트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로프트 화살 표시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다 되어 있으면 엔터. 자, 여기를 음영으로 바꿀게요. 음영으로 바꿨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지금 직선 단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다 각이 돼 있겠죠. 얘네를 만약에 직선 단면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바뀌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동그래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직선 단면이 필요하니까 직선 단면으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위와 아래를 막아줘야 되겠죠. 위와 아래 막아주는 건 저번 시간에 알려줬다시피 평면형 구멍 끝막음으로 막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펜던트 모양, 십자가 펜던트 모양 과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배워볼 툴은 바로 원레일입니다. 이 원레일이 뭐냐? 레일 하나로 뭔가를 만든다, 오브젝트를 만든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원레일로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이 고마루 반지입니다. 이 고마루 반지로 어떻게 원레일 하는지 지금 보시면은 레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단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단면을 가지고 쭉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레일 두 개를 만들고 쭉 하게 되면 이건 투레일이 되겠죠. 이거는 다음에 할 이제 툴이니까 대충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보면은 레일 하나에 단면을 하나 내지는 두 개, 세 개 정도를 놓고 쭉 돌리는 게 이제 원레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레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 고마루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없애주고 락을 풀어서 얘도 없애주겠습니다. 반지를 만들 때는요, 항상 프론트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 원을 만들어 줄 때 이제 규칙이 있어요. 왜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얼리 실무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거냐? 이 원을 만들 때 사람 손가락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이버로 들어와서 뭘 해줄 거냐? 반지 사이즈 표라고 칠 거예요. 자, 이 반지 사이즈 표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쭉 눌러서 보면은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바로 요거 좋네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요게 좋아 보여요. 얘를 쭉 클릭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호에서부터 30호. 자, 30호는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랑 끼는 거고, 1호는 엄청난 깐난애기, 엄청 이제 갓 태어난 깐난애기들이나 이제 끼는 거예요. 돌반지 같은 걸 할 때는 한 3호 정도로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외소증이 있는 여자들이 저희 거의 뭐 이제 여성분 새끼손가락만한 게 이제 4호인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뭐 검지나 약재 들어가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어쨌든 이렇게 호수가 있고, 기성 사이즈라고 하죠. 여자의 기성 사이즈. 반지를 만들다 보면은요, 사람마다 손가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반지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기성 사이즈라는 게 막 그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도 이제 있겠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여자들 중에서 손가락이 가장 치수가 많은 그런 손가락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성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12호, 남자는 17호예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워낙에, 이게 뭐 저부터도 뭐 그렇긴 하지만 고생을 안 해가지고 손가락 사이즈가 뭐 11호랑 뭐 남자는 17호인데 16호로 내려간 경향이 있어요. 저는 한 16호 정도가 이제 제 사이즈고요. 여성분들은 뭐 11호보다 더 아래에 끼는 경우가 많아요. 좀 마르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 9호, 10호를 끼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15호를 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랑 제 치수가 한 치수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아무튼 여자의 손가락은 천차만별이고 남자의 손가락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여성은 12호를 기성 사이즈, 남자는 17호를 기성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얼리를 쭉 할 거라면은 이 치수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게 바로 이 12호와 17호입니다. 남자의 반지의 안찌름, 여자의 반지의 안찌름을 하면 돼요. 이 반지 둘레는 뭐냐? 비전공 사람들이 내가 반지 크기를 모른다, 내가 끼는 반지 크기를 모른다 할 때 종이를 잘라서 그 종이 둘레를 이렇게 적거든요. 이게 해가지고 그거를 할 때 이제 이 반지 둘레를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종로 3가나 아니면은 이제 주얼리 샵에 가서 제 손가락 사이즈입니다 하고 그 종이를 보여주겠죠. 그럼 그 종이를 재면은 뭐 55, 56, 57 이렇게 미리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비전공인 사람이구나. 혹은 이제 이렇게 반지 둘레를 이렇게 재우는 걸로 봐서는 반지를 처음 맞추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가지, 덤태기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반지를 맞추러 갈 때는 저는 12호 껴요. 전 11호 껴요. 반지 안찌름이 한 16.6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기성 사이즈가 12호 정도 되겠네요. 12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반지에 대해서 뭘 아는구나. 혹은 전공자인가 해서 덤태기를 덜 씌우거나 이제 바가지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 안찌름과 반지 호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손가락은 숙지를 해서 가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 요 고마루 반지를 하기 위해서 얘를 안찌름을 12호에 맞는 안찌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가서 보면은 12호는 16.6이죠. 그래서 이 반지의 안찌름을 16.6으로 해가지고 원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해서 0,0에 찍어주고, 여기에 지름인지 반지름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반지름으로 놓고 하게 되면은, 자, 16.6을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얘는 16.6이 아니라 32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홍만도 헐렁헐렁해지는 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을 할 때는 항상 반지름인지 지름인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16.6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원 레일이 만들어진 거고, 그럼 옆에서 보면은 이 원 레일을 지나가는 단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반달 같은 단면 하나, 요 아래 반달 같은 단면 두 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을 만들어 줄 건데 고마루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마루에 대한 사이즈를 지금부터 임의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느냐? 얘의 간격 띄우기를 해줄 겁니다. 간격 띄우기. 대부분 기본적으로 2mm를 해요. 여기 거리 2mm로 해서 간격 띄우기를 해서 만들어요. 자,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손가락 치수가 2mm, 이 바닥에는 손가락 치수가 2mm보다 더 낮아야 되고 여기는 물론 더 높아야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반지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지는 동그랗지 않습니다. 뭐냐? 계란형이에요. 반지는 항상 계란형인데 왜 그러냐? 여기 가장 밑부분이 사람들이 손가락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에요. 뭐 어디를 땅을 짚었거나 아니면 책상 같은 그런 사물을 짚었을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금속이 걸리는 느낌이 나면은 사람들이 제일 예민해서 아, 반지를 빼야 되겠구나. 이 반지를 벗어야겠구나. 그리고선 그 반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 소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반지를 자주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 차라리 안 껴야지 해가지고 반지를 안 찾게 되고 안 끼게 되고 안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를 가공하는 사람들이 아, 이 불편함을 없애야지 사람들이 많이 끼겠구나 생각을 해서 반지를 동그란 게 아니라 이제 타원형으로 만들어요. 물론 GD 같이 패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앞, 뒤, 옆이 똑같은 크로마츠 반지를 많이 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쪽은 1.5mm 정도가 되는 그런 두께의 반지, 그리고 요 양 옆은 2mm에서 2.2mm, 그리고 위는 상관이 없어요. 위는 손등이기 때문에 손등은 어디 물건을 잘 짚거나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 같은 경우는 골을 자유자재로 해서 반지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막 2cm, 3cm 만들어 놓으면 그 반지는 반지가 아니라 흉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해서 만들면 됩니다. 얘네를 가지고 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바로 커브 재생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꿔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점의 개수 12, 그 다음에 차수는 3으로 놓고 만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 포인트를 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지금 나오겠죠? 하기 전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제 뒤로 돌아갔을 때는 포인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컨트롤 Y를 눌러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포인트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얘네를 조절해 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주느냐? 포인트를 키고 위에 있는 애들은 고마루 반지는 어머니들 옷 반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쭉 커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에서 원D, 원 방향, 그러니까 원 디렉션, 이 원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찍어주고 쉬프트를 눌러서 직선으로 해준 다음에 얘네를 쭉 이렇게 키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키워주고요. 자, 이 아래는 또다시 원 디렉션, 이 원 디렉션 하는 걸로 찍어주고 얘네는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그리드 스냅을 꺼두고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더 자유자재로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서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위는 한 4.2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 아래는 한 1.18, 1.2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한 2mm.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루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모양은 안 이쁘긴 한데 어쨌든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럼 위에 이제 단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위에 단면을 만들 때에는 프론트와 라이트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원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 원을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첫 번째 원은 안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지름을 이용할 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은 프론트에서 찍어 줄 거고요. 두 번째 점은 라이트에 갖고 와가지고 찍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만 찍어주면은 퍼스펙티브 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단면 하나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래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을 이용을 해서 아래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갖고 와서 찍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이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단면을 반달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주느냐? 똑같습니다. 이 원을 그대로 지금 이용하기에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역시 커브 재생성으로 차수를 12에 3으로 바꿔줄 겁니다. 확인. 그러면은 얘네의 포인트를 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나오겠죠? 여기 지금 보면 포인트. 그래서
라이트에서 지금 얘네를 이제 잡아줄 거예요. 어떻게 잡아주느냐? 요 아래에 있는 5개 요 포인트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툴이 바로 여기 이동 툴을 눌러보면 이게 변형 툴이라고 하는데, 이 변형 툴 박스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뭘로 만들어 주느냐? X, Y, Z 좌표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G축, Z축이겠죠? 그러면은 위에를 풀어주고 Z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G축을. 그 다음에 확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는 여기에 포인트와 맞춰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원 닿는 포인트 있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맞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사람 손가락 닿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되겠죠? 그럼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포인트를 켜고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죠. 사람 손 닿는 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평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똑같이 X, Y, Z 좌표 설정으로 확인을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은 여기와 여기가 지금 되겠죠. 근데 보니까 너무 넓이 차이가 나요. 자, 여기는 넓이가 거의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넓이가 너무 작죠. 그래서 얘의 넓이를 원 디렉션을 이용을 해서 살짝 넓혀 줄 거예요. 이렇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게요. 그리고 지워 줄 겁니다. 보면은 퍼스펙티브 면에서 보면은 위와 아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없애주고요. 진짜 필요한 이 라인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단면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서페이스 툴 가보면은 숫자 1이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원 레일이에요.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레일을 선택을 하래요. 그러면은 저희 레일은 요게 되겠죠? 요 레일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단면 커브를 선택을 하래요. 첫 번째 단면과 두 번째 단면 선택을 하고 엔터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시작점이 여기 바깥쪽이고 여기도 시작점이 바깥쪽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작점이 여기 위에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위스트, 꼬이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올려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 화살표도 지금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는 그런 신호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검은색이 나올 때 클릭을 해주면 방향이 바뀌어요. 자, 얘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방향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바깥쪽일 때 똑같이 바깥쪽, 그리고 화살표가 왼쪽일 때 여기도 왼쪽. 이러면은 지금 다 맞춰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레일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원레일 옵션 창이 뜨면은 여기 로프트와 같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겠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은 확인을 눌러주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을 맺었어요. 절반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머지 반쪽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줄 거냐? 닫힌 스윕에 클릭을 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양쪽으로 대칭이 돼서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더 이상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 싶으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마루 반지가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이제 과제로 올 제출을 하는데 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응용을 할 겁니다. 뭐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자, 이 단면을 바꿔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을 잡아주고 2 디렉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2 디렉션으로 얘네를 이렇게 당겨 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는 1 디렉션으로 가운데를 잡아준 상태에서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단면을 만들어 놓고 원 레일 잡아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엔터 확인.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닫힌 스윕으로 해서 상태에서 확인 눌렀더니 반지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쵸? 고마루 반지만 해보면 재미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반지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단면을 바꿔서 모양을 바꿔 예쁜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제 연습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예제 문제를 해볼 건데요. 자, 요 예제 문제는 요겁니다. 요 당초무늬 펜던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웹하드 들어가면은 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 폴더 있죠. 여기에 수업 자료로 들어가서 JPG 파일로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무늬 요 펜던트라는 JPG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자, 해서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놓고 이 탑에다가 이 당초무늬 펜던트를 깔아 놓을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죠? 이 서페이스 폴더에서 그린 프레임을 쓴다고 했어요. 쭉 보시면 여기 펜던트 있죠? 그래서 꺼내 주세요. 이렇게 꺼내 준 사람은 뭘 해줄 거냐면요. 이 펜던트의 크기를 가로 3cm, 세로 3cm로 맞출 거예요. 그러면은 30에 30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10, 20, 30. 여기가 30이죠? 여기선 15만큼 가면 되겠죠? 15만큼 가고, 죄송해요. 잘못했네요. 여기서도 15만큼만 가면 되겠네요. 15, 15. 여기서는 30. 여기서도 이제 30.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크기를 맞춰주고 얘를 락을 걸어서 이제 잠가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이동을 해줄 건데요. 이동은 얘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드 스냅을 풀어서 최대한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찍어주시고 얘를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이동을 시켜주냐? 여기에 0을 눌러놓고 엔터를 하면은 최대한 가운데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 얘를 저번에 했듯이 여기 재질로 가가지고 투명도를 한 70 정도로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2D 크기 조정하는 걸로 기준점 0,0을 찍고 외부 쪽에 찍어주신 다음에 얘를 쭉 늘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어디는 늘어났는데 어디는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위아래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서 얼추 크기를 맞춰줍니다. 정확히, 정말 정확히 안 맞추셔도 돼요. 얼추 맞춰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락을 풀어주시고요. 락을 풀어주시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얘는 잠가줄 거예요. 여기 위에 개체 잠금으로 잠가주시면 이 그림은 더 이상 선택이 안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요 사각형 커브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보니까 반지름이 2mm 정도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커브 필렛으로 반지름을 2mm, 여기 2로 해서 반지름을 2mm로 만들어준 다음에 클릭. 그럼 얼추 2mm 맞추셨죠? 클릭. 정확히 안 맞아도 되니까 얼추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만들어졌으면 간격 띄우기를 할 겁니다. 커브 간격 띄우기. 얘도 2mm 정도면은 딱 맞춰서 간격이 띄워지겠죠? 얘는 그러면은 한 1mm 정도가 되겠네요. 1mm 정도에 맞춰서 얘는 반지름을 1mm로 맞춰주시고 엔터. 여기도 엔터. 1.5가 더 맞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냥 1mm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원이 있죠? 이 원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 크기에 맞춰서 놓고 얘는 간격 띄우기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 2mm로 하기에는 너무 커요. 한 1mm 정도가 맞겠죠? 간격 띄우기 1mm로 해서 엔터. 그러면은 어느 정도 틀은 다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먼저 입체로 이 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직선 돌출로 쭉 만들어 줄 거예요. 양방향으로 해서 직선 돌출을 양방향으로 해서 4mm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4mm로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위와 아래가 뻥 뚫려 있죠. 자, 얘는 평면형 구멍 끝막음으로 막을 수는 있긴 한데요. 자,
직선 돌출해서 뭐 그냥 해버리는 게 낫겠죠? 솔리드 얘로 바꿔줘서 돌출거리 위로 2mm, 아래 2mm,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하면 2mm만 하면 4mm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밖에 프레임은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안에 프레임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안 프레임 잡아줍니다. 얘를 가지고 직선 돌출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직선 돌출을 해주냐? 자, 직선 돌출 해줘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면은 크기가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직선 돌출을 1.5mm만 해줍시다. 1.5mm. 그러면은 양쪽으로 1.5mm니까 3mm가 되겠죠? 솔리드는 역시 얘.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네요. 얘가 왜 4mm가 됐지? 자, 직선 돌출. 지금 돌출거리가 2mm로 되는데 1.5mm로 엔터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있는 이 커브들은 필요가 없겠죠? 커브들은 딜리트 키로 없애줄 겁니다. 자, 이제 얘네는 이 틀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뭐 수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네를 잠가 줄 겁니다. 이렇게 잠가 주면은 흑색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아무리 선택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줄 거냐? 자, 요렇게 지금 당초가 돼 있고 요렇게 당초가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만들어주는 파이프 연습을 할 거예요. 먼저 곡선을 이용을 해주는데 그리드 스냅을 꺼주고 개체 스냅도 꺼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키세요. F10을 눌러서.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를 조정을 해서 최대한 가운데를 맞추세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가운데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얼추 가운데가 맞춰졌으면은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들어가 있어야겠죠? 파이프를 해주는 거예요. 둥근 끝마금으로 해줘야 되겠죠? 둥근 끝마금으로 얘를 해주는데 F11을 눌러서 먼저 포인트를 없애줘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둥근 끝마금을 눌러서 자, 이쪽은 한 요정도면 되겠죠? 요정도의 두께. 시작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간이 커야 되겠죠? 두꺼워야 되겠죠? 자, 여기는 한 요정도 두께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요정도 두께. 요정도 한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거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지금 당초 무늬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당초 무늬가 만들어졌죠? 지금 보면은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크기도 적당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줘서 이렇게 다 됐으면 역시 파이프 끝마금 둥글게 해서 잡아주고 엔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커브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다고 이런 식으로 커브를 또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리게 되면 나중에 얘를 포인트를 켜서 고칠 때 너무 수정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파이프를 했을 때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포인트를 5개 이내로 끝낸다. 많아야 7개 정도. 그래서 포인트를 켜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얼추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이동을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포인트가 더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오른쪽 줄 쭉 보세요. 하다가 보면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보면 점 표시, 점 끄기가 있어요. 얘를 꾹 누르게 되면은요.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이 선에서 포인트를 더 삽입을 시키겠다. 이 선을 클릭을 하면은 이 선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그리고 엔터 하게 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더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더 키워가지고 작업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필요 없는 포인트를 누르고 딜리트 키, 그러면은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역시 파이프, 얘는 단축키가 PP예요. P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당초 무늬를 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이 가운데, 여기 원래 보석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 보석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가운데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점 맞춰서 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얘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느냐, 락을 풀어 주시고요. 여기에 보이면 가장자리 복제라는 툴이 있어요. 이건 선 가장자리를 복제할 때 쓰는 툴인데요. 얘를 눌러서 이 밑바닥에 있는 요 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직선 돌출, 요번에는 양방향이 아니오, 솔리드는 예로 해가지고 절반만 올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절반까지만 1.5mm, 돌출거리 1.5mm, 엔터 하게 되면은 지금 얘는 잠깐 잠가 주시고요. 여기 보이면은 하나가 나왔죠. 자, 얘를 옆으로 끌고 와 볼게요. 카피를 해서 옆으로 갖고 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석 놓여질 자리에 막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지금 시범으로 하느라 이 3개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당초 무늬를 다 완성을 하고 요 안까지 다 채워 가지고 과제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두 번째 배워볼 툴은 바로 원레일입니다. 이 원레일이 뭐냐? 레일 하나로 뭔가를 만든다, 오브젝트를 만든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원레일로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이 고마루 반지입니다. 이 고마루 반지로 어떻게 원레일 하는지 지금 보시면은 레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단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단면을 가지고 쭉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레일 2개를 만들고 쭉 하게 되면 이건 투레일이 되겠죠. 이거는 다음에 할 이제 툴이니까 대충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보면은 레일 하나에 단면을 하나 내지는 2개, 3개 정도를 놓고 쭉 돌리는 이게 이제 원레일이에요. 그래서 이 원레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요 고마루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없애주고 락을 풀어서 얘도 없애주겠습니다. 반지를 만들 때는요, 항상 프론트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 원을 만들어 줄 때 이제 규칙이 있어요. 왜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얼리 실무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거냐? 이 원을 만들 때 사람 손가락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네이버로 들어와서 뭘 해줄 거냐? 반지 사이즈 표라고 칠 거예요. 자, 이 반지 사이즈 표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쭉 눌러서 보면은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바로 요거 좋네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요게 좋아 보여요. 얘를 쭉 클릭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호에서부터 30호. 자, 30호는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랑 끼는 거고, 1호는 엄청난 깐난애기, 엄청 이제 갓 태어난 깐난애기들이나 이제 끼는 거예요. 돌반지 같은 걸 할 때는 한 3호 정도로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외소증이 있는 여자들이 저희 거의 뭐 이제 여성분 새끼손가락만한 게 이제 4호인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뭐 검지나 약재 들어가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어쨌든 이렇게 호수가 있고, 기성 사이즈라고 하죠. 여자의 기성 사이즈. 반지를 만들다 보면은요, 사람마다 손가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반지를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기성 사이즈라는 게 막 그 여러분들이 옷을 사실 때도 이제 있겠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여자들 중에서 손가락이 가장 치수가 많은 그런 손가락 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성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12호, 남자는 17호예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워낙에 이게 뭐 저부터도 뭐 그렇긴 하지만 고생을 안 해가지고 손가락 사이즈가 뭐 11호랑 뭐 남자는 17호인데 16호로 내려간 경향이 있어요. 저는 한 16호 정도가 이제 제 사이즈고요. 여성분들은 뭐 11호보다 더 아래에 끼는 경우가 많아요. 좀 마르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 9호, 10호를 끼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15호를 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랑 치수가 한 치수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아무튼 여자의 손가락은 천차만별이고 남자의 손가락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여성은 12호를 기성 사이즈, 남자는 17호를 기성 사이즈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얼리를 쭉 할 거라면은 이 치수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게 바로 이 12호와 17호입니다. 남자의 반지의 안찌름, 여자의 반지의 안찌름을 하면 돼요. 이 반지 둘레는 뭐냐? 비전공 사람들이 내가 반지 크기를 모른다, 내가 끼는 반지 크기를 모른다 할 때 종이를 잘라서 그 종이 둘레를 이렇게 적거든요. 이게 해가지고 그거를 할 때 이제 이 반지 둘레를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종로 3가나 아니면은 이제 주얼리 샵에 가서 제 손가락 사이즈입니다 하고 그 종이를 보여주겠죠. 그럼 그 종이를 재면은 뭐 55, 56, 57 이렇게 미리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비전공인 사람이구나. 혹은 이제 이렇게 반지 둘레를 이렇게 재우는 걸로 봐서는 반지를 처음 맞추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가지, 덤태기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반지를 맞추러 갈 때는 저는 12호 껴요. 전 11호 껴요. 반지 안찌름이 한 16.6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기성 사이즈가 12호 정도 되겠네요. 12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반지에 대해서 뭘 아는구나. 혹은 전공자인가 해서 덤태기를 덜 씌우거나 이제 바가지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 안찌름과 반지 호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손가락은 숙지를 해서 가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 요 고마루 반지를 하기 위해서 얘를 안찌름을 12호에 맞는 안찌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가서 보면은 12호는 16.6이죠. 그래서 이 반지의 안찌름을 16.6으로 해가지고 원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해서 0,0에 찍어주고 여기에 지름인지 반지름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반지름으로 놓고 하게 되면은 자 16.6을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얘는 16.6이 아니라 32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홍만도 헐렁헐렁해지는 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을 할 때는 항상 반지름인지 지름인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16.6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원 레일이 만들어진 거고, 그럼 요 옆에서 보면은 이 원 레일을 지나가는 단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반달 같은 단면 하나, 요 아래 반달 같은 단면 두 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을 만들어 줄 건데 고마루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마루에 대한 사이즈를 지금부터 임의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얘의 간격 띄우기를 해줄 겁니다. 간격 띄우기 대부분 기본적으로 2mm를 해요. 여기 거리 2mm로 해서 간격 띄우기를 해서 만들어요. 자,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손가락 치수가 2mm, 이 바닥에는 손가락 치수가 2mm보다 더 낮아야 되고 여기는 물론 더 높아야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반지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지는 동그랗지 않습니다. 뭐냐? 계란형이에요. 반지는 항상 계란형인데 왜 그러냐? 여기 가장 밑부분이 사람들이 손가락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에요. 뭐 어디를 땅을 짚었거나 아니면 책상 같은 그런 사물을 짚었을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금속이 걸리는 느낌이 나면은 사람들이 제일 예민해서 반지를 빼야 되겠구나, 이 반지를 벗어야겠구나, 그리고선 그 반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지 소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반지를 자주 잃어버리게 되면은 차라리 안 껴야지 해가지고 반지를 안 찾게 되고 안 끼게 되고 안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를 가공하는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없애야지 사람들이 많이 끼겠구나
생각을 해서 반지를 동그란 게 아니라 이제 타원형으로 만들어요. 물론 GD 같이 패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앞, 뒤, 옆이 똑같은 크로마츠 반지를 많이 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쪽은 1.5mm 정도가 되는 그런 두께의 반지, 그리고 요 양 옆은 2mm에서 2.2mm, 그리고 위는 상관이 없어요. 위는 손등이기 때문에 손등은 어디 물건을 잘 짚거나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 같은 경우는 골을 자유자재로 해서 반지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막 2cm, 3cm 만들어 놓으면 그 반지는 반지가 아니라 흉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해서 만들면 됩니다. 얘네를 가지고 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바로 커브 재생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꿔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점의 개수 12, 그 다음에 차수는 3으로 놓고 만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 포인트를 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지금 나오겠죠. 하기 전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제 뒤로 돌아갔을 때는 포인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컨트롤 Y를 눌러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포인트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얘네를 조절해 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주느냐, 포인트를 키고 위에 있는 애들은 고마루 반지, 고마루 반지는 어머니들 옥반지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쭉 커져야 되겠죠.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에서 원D, 원 방향, 그러니까 원 디렉션, 이 원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찍어주고 쉬프트를 눌러서 직선으로 해준 다음에 얘네를 쭉 이렇게 키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키워주고요. 자, 이 아래는 또다시 원 디렉션, 이 원 디렉션 하는 걸로 찍어주고 얘네는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그리드 스냅을 꺼두고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더 자유자재로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서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위는 한 4.2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 아래는 한 1.18, 1.2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옆에는 한 2mm.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루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모양은 안 이쁘긴 한데 어쨌든 연습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럼 위에 이제 단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위에 단면을 만들 때에는 프론트와 라이트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원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 원을 가장 많이 쓰긴 하는데 첫 번째 원은 안 하고 요번에는 두 번째 지름을 이용할 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점은 프론트에서 찍어 줄 거고요. 두 번째 점은 라이트에 갖고 와가지고 찍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만 찍어 주면은 퍼스펙티브 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단면 하나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아래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을 이용을 해서 아래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갖고 와서 찍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이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단면을 반달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주느냐, 똑같습니다. 이 원을 그대로 지금 이용하기에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역시 커브 재생성으로 차수를 12에 3으로 바꿔줄 겁니다. 확인. 그러면은 얘네 포인트를 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나오겠죠. 여기 지금 보면 포인트. 그래서 라이트에서 지금 얘네를 이제 잡아줄 거예요. 어떻게 잡아주느냐? 요 아래에 있는 5개 요 포인트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툴이 바로 여기 이동 툴을 눌러보면 이게 변형 툴이라고 하는데 이 변형 툴 박스에서 만들어 줄 거예요. 뭘로 만들어 주느냐? X, Y, Z 좌표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 설정이라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G축, Z축이겠죠? 그러면은 위에를 풀어주고 Z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G축을. 그 다음에 확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는 여기에 포인트와 맞춰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원 닿는 포인트 있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맞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사람 손가락 닿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되겠죠? 그럼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죠? 포인트를 켜고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죠. 사람 손 닿는 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평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똑같이 X, Y, Z 좌표 설정으로
확인을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은 여기와 여기가 지금 되겠죠. 근데 보니까 너무 넓이 차이가 나요. 자, 여기는 넓이가 거의 이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넓이가 너무 작죠. 그래서 얘의 넓이를 원 디렉션을 이용을 해서 살짝 넓혀 줄 거예요. 이렇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게요. 그리고 지워 줄 겁니다. 보면은 퍼스펙티브 면에서 보면은 위와 아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없애주고요. 진짜 필요한 이 라인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단면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서페이스 툴 가보면은 숫자 1이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원 레일이에요.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레일을 선택을 하래요. 그러면은 저희 레일은 요게 되겠죠? 요 레일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단면 커브를 선택을 하래요. 첫 번째 단면과 두 번째 단면 선택을 하고 엔터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시작점이 여기 바깥쪽이고 여기도 시작점이 바깥쪽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작점이 여기 위에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위스트, 꼬이게 되겠죠? 그럴 때에는 얘를 클릭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올려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 화살표도 지금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는 그런 신호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검은색이 나올 때 클릭을 해주면 방향이 바뀌어요. 자, 얘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방향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바깥쪽일 때 똑같이 바깥쪽, 그리고 화살표가 왼쪽일 때 여기도 왼쪽. 이러면은 지금 다 맞춰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레일 옵션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원레일 옵션 창이 뜨면은 여기 로프트와 같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겠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은 확인을 눌러주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을 맺었어요. 절반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머지 반쪽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줄 거냐? 닫힌 스윕에 클릭을 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양쪽으로 대칭이 돼서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더 이상 무리가 없다, 문제가 없다 싶으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마루 반지가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이제 과제로 올 제출을 하는데 얘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응용을 할 겁니다. 뭐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자, 이 단면을 바꿔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을 잡아주고 투 디렉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투 디렉션으로 얘네를 이렇게 당겨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는 원 디렉션으로 가운데를 잡아준 상태에서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단면을 만들어 놓고 원레일 레일 잡아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엔터 확인.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닫힌 스윕으로 해서 상태에서 확인 눌렀더니 반지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쵸? 고마루 반지만 해보면 재미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반지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단면을 바꿔서 모양을 바꿔 예쁜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제가 시범을 보여줬던 거고 약간 제가 모양을 변형을 해서 만든 게 요게 되겠고 이거를 과제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투레이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제 제자가 찾아왔는데 옆에서 교수님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전에 이 수업을 받았던 학생이 저에게 지적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기까지 이 원레일까지만 하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레일은 정말 중요해요. 학생들한테서는 이 투레일이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만능? 만병통치약 같은 이제 존재예요. 이 투레일 같은 경우는요. 얘로 못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투레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레일 다음 시간에는 이 투레일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만드는 거를 하고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빡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지금 들었다고 하네요. 옆에 지금 저희 제자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원레일까지만 일단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투레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